사실 베가펑크와 밀짚 모자 일당이 에그헤드 섬을 무사히 탈출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데요. 다만 본인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대 떡밥 중 하나인 보니가 바솔로뮤 쿠마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, 센토마루는 심각한 부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니를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. 물론 센토마루는 베가펑크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보니를 지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보니가 다음 행선지에서 스토리상 반드시 필요한 인물인 게 확실해 보이죠. 저번 화로 통해 알 수 있듯이 키자루는 센토마루를 쓰러뜨리고 파시피스타의 명령 권한을 얻었습니다. 그리고 키자루의 명령대로 파시피스타는 프로그래마되어 있는 시비스트 웨폰을 공격했죠. 또 파시피스타가 시비스트 웨폰을 모조리 파괴시키는 바람에 해군의 병력은 공장층으로 무사히 진입했습니다. 이에 부담을 느꼈는지 베가펑크와 아틀라스는 공장층으로 내려가 파시피스타의 명령 권한을 다시 가져와 한숨 돌리게 되면서 이번 화가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. 다만 여기서 문제는 최악의 악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키자루의 변칙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기술입니다.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키자루는 루피와 정면 승부를 택하기보단 베가펑크의 암살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. 물론 루피가 자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피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빛의 속도를 움직일 수 있는 키자루는 루피와 싸우면서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베가펑크를 얼마든지 직살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죠. 즉 루피가 키자루를 100% 묶어두지 않는 이상 베가펑크뿐만 아니라 베가펑크와 접촉한 밀짚 모자일당 전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조로의 패배입니다. 아마 이번 화의 주요 장면 중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조로와 루치의 대결일 텐데요. 다만 이 대결이 조금 아쉬운 점은 루치는 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리고 루치가 먹은 악마의 열매인 레오파드는 육상 중 가장 빠른 동물도 아니죠. 또 조로는 루치에게 도발을 합니다. 물론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. 아시다시피 루치의 속도는 키자루의 광속에 비하면 한참도 못 미칩니다. 하지만 방향 감각에 약한 조로는 루치의 빠른 속도에 자신이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. 즉 조로는 본능적으로 베가펑크와 동료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.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로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겐 이런 대사를 하지 않습니다. 즉 높은 가능성으로 조로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세 번째는 세턴성입니다. 앞서 말했듯이 아틀라스는 공장층으로 내려가 키자루로부터 파시피스타의 지휘권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. 즉 파시피스타와 세라핌의 위권 순위가 더 높은 세턴성이 공장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. 만약 파시피스타와 세라핌의 권한이 세턴성에게 넘어간다면 베가펑크는 파시피스타와 세라핌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. 즉 베가펑크와 밀짚 모자 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. 네 번째는 밀짚 모자 일당에서의 상디의 부재입니다. 상디의 부재라니 상디가 일당에서 이탈하느냐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물론 저도 상디가 무사히 동료들과 섬에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문제의 논란 중 하나는 이 장면입니다. 아틀라스를 처음 본 루피는 아틀라스를 향해 펀치를 날립니다. 그러자 화가 난 아틀라스는 루피에게 그대로 갚아주죠. 아틀라스에게 맞고 튕겨져 나간 루피는 무인조리기에 부딪혔고 무인조리기에선 맛있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나왔습니다. 또 이 무인조리기는 식재료만 있으면 1분 만에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기입니다. 즉 주방장인 상디가 밀짚 모자일당에서 이탈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된다는 거죠. 물론 루피는 상디가 없으면 자신은 해적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상디가 올블루를 찾기도 전에 투명 열매를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다는 점과 어인섬에 사는 인어들을 보고 올블루라고 말했던 장면은 가볍게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 것이죠. 즉 상디의 이러한 모습들은 많은 독자들과 체프를 실망시켰을 겁니다. 물론 세계 제일의 검객이 목표인 조로도 루피를 구하기 위해 꿈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돌 중장입니다. 1061화를 통해 처음 소개된 인물이죠. 그녀의 소속인 해군 지부 G14는 에그헤드 섬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그녀는 에그헤드 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또 저번 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녀는 파시피스타에게 놀라운 발차기 실력을 보였습니다. 즉 돌 중장의 발차기는 적어도 무장색 패기의 발차기이며 파시피스타가 반응조차 못하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또 그녀는 상당한 미인이며 우리 모두가 예상했듯이 이 부분은 상디가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해군의 지원 병력과 보이지 않는 3자 세력입니다. 여기서 보이지 않는 3자 세력이란 신의 기사단이 될 수도 있고 검은 수염의 적단 등 다양하겠죠. 현재 마리조아의 경비는 해군 원수 사카즈키가 직접 나설 만큼 허술한 상태입니다. 또 키자루와 세턴성은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도 밀짚 모자일당과 베가펑크에게 고전하고 있습니다. 즉 누군가 지원을 오고 있다는 건 이상하지 않을 일이라는 거죠. 물론 악재가 있다면 반대로 호재도 있을 겁니다. 첫 번째는 밀짚 모자일당과 베가펑크를 도와줄 수 있는 3자 인물입니다. 여기서 3자 인물은 마리조아에서 갑자기 나타나 사라진 쿠마일 수도 있고 베가펑크를 구하기 위해 과거에서 온 시간 열매의 능력자일 수도 있습니다.
물론 이 가설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. 하지만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베가포스가 파괴된 지금 에그헤드 섬을 무사히 빠져나간다는 것부터가 더 희박해 보인다는 거죠. 두 번째는 혁명군입니다. 이제 막 혁명군 기지로 복귀한 사보와 군대장들이 뉴아프만 왕국에서 에그헤드로 도착할 수 있는 건 시간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드래곤이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발명가인 린드버그가 워프할 수 있는 발명품을 발명하지 않는 이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공백의 100년에 만들어진 고대 로봇입니다. 앞서 말했듯이 에그헤드 섬의 유일한 탈출 수단이었던 베가포스는 키자루에 의해 부서졌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진화나를 통해 이 고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고대 로봇은 곧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. 즉 고대 로봇은 곧 깨어날 것이며 밀짚 모자 일당과 베가펑크 일행은 이 로봇을 통해 무사히 탈출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베가펑크가 이 로봇의 동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미동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. 만약 움직인다 해도 밀짚 모자 일당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. 만약 도와주게 된다면 이 로봇이 조이보이와 어떤 연관이 있고 상디는 동료들과 무사히 섬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.